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구호를 몇 마디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꿈, 열정,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동영상 촬영, 나의 재능. 이것을 보면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러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슨 이런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이게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거라는 것을 귀에 피가 흐르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감이 안 오셨다면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외쳐봤어요. 괜찮네. 이렇게 외쳐보니까 뭔가 자기 암시도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허버트 조지 블루머라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 아시죠? 이 도시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이 허버트 조지 블루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 사실상 사회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말했던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심리학적인 측면, 개인의 상호작용적인 측면, 개인의 주체적 의미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자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자, 이 허버트 조지 블루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비슷했던 바로 미드라는 학자 있었죠. 바로 I am me를 얘기했었던, 제가 영상으로도 촬영을 했었는데 이 미드라는 사회학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생이셨으면은 이 사회문화 시간에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거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허버트 블루머, 허버트 조지 블루머 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구상하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후세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십니다.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동대학이라는 것은 바로 같은 대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27년 동안, 오랜 세월이에요. 27년 동안 바로 교편을 잡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시카고 학파의 멤버셨어요. 시카고 학파 멤버였다라는 것은 바로 동심원 모델 유명했었죠. 그리고 시카고 학파는 실제로 어떤 참여 관찰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연구했던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학파죠. 이 시카고 학파의 멤버였다. 그리고 집단 행동론, 그리고 산업사회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분이 바로 허버트 조지 블루머라는 사회학자였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에 있어서 상당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일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측하실 시간 한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커리어에 어떤 게 있었을까? 바로 대학원 시절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였습니다. 정말 놀랍죠.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의 프로 풋볼 선수. 이 풋볼이 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예요. 럭비 같은 거 있죠. 럭비 유사한 거. 이거 있잖아요. 하인스 워드였나? 이제 한국계 흑인이었나? 하여튼 좀 옛날에 좀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선수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떡대 좋고 이런 흑인 이러한 강인한 분들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물론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정말 피지컬적으로 어마어마해야 되죠, 떡대가.
하여튼 이러한 미식 축구를 하셨던 프로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허버트 조지 블루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피지컬과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뇌지컬, 논리지적인 측면이 둘 다 갖춰져 있던 되게 상당히 독특하고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버트 조지 블루머가 말을 했던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인 세계. 우리는 경험적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 경험적인 세계는 우리가 직접 헤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헤쳐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봐야지 멀리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책장을 넘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그 현상들을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주체적인 이러한 어떤 사고와 의미 부여를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끝내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쓰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바로 주체적 의미 해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다? 바로 사회를 인식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요. 의미. 우리가 뭐 책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사물은 아니지만 행위죠. 행위든 사물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의 의미라는 것이 사실상 고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의 의미가 살인자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망치라는 것이 사람의 두개골을 부수는 데 사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목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리를 하시는 분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그것은 뭔가 새로운 작품과 어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죠? 이렇듯이 결국 사물에는 상당한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변적인 부분들, 고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어디서 노출된다?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에서 바로 의미의 다양성이 도출된다라고 봤던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은 끊임없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냐에 있어서 의미가 재해석된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이러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계신 분, 실제로 사회학 공부를 하시면서 사회학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사회학 쪽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으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 영상이 진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에 반면,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왜 하냐, 쓰잘데기 없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헛소리만 나열하고 있는 영상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이 나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바로 그래서 화가라고 치면은 화가에게는 나무가 뭘까요? 바로 일종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어떤 표현, 내 예술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표현의 매개체라던가, 그리고 과학자에겐 뭘까요? 과학자에게 있어서 나무는 어떤 연구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목수에겐 뭘까요? 목수에게는 나무는 바로 더없이 소중한 재료가 되겠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료이겠죠. 이렇듯이 나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나무가 있는 이 그늘로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나무라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뭔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나무 아래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나무라는 의미는 하나의 뭐랄까 어떤 안식처 똑같겠네. 예. 책을 앉아서 보든 뭐 더위를 식히려 뭐 나무 그늘에 왔든 뭐 결과적으로는 안식처라는 의미에서 어떤 나무가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이렇듯이 인간은 의미 부여,
바로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뭘 하냐? 바로 사물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의미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이어간다라고 봤던 게 바로 블루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회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해석과 인식을 통한 의미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일종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집합. 언동의 집합. 즉, 의미가 변화한다. 의미가 변화하면은 사회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듯이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바로 사회라는 것이 뭐냐? 어떤 특정한 가치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 특정한 가치는 주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보편적인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이 틀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봤던 게 블루머 교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체성.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주체성에 의해서 이 의미가 산출된다. 여기서 의미가 계속해서 수정된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바로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뭐다? 다이나믹한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나믹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의미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해석되는 거죠. 재해석. 왜 재해석되죠?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체성이라는 게 거의 뭐 무한대죠. 사실상. 예,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보편적인 틀이라든가 고정된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든가 사람, 뭐 국가, 뭐 지역 이러한 것들의 개념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또 재해석함으로써 사회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무라든가 가족과 같은 것들의 의미는 계속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허버트 블루머 역시 파슨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바로 확고한 구조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허버트 조지 블루머가.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얘기했다시피 사회는 반드시 AGIL 이 도식에 의해서 여기에 반드시 인간의 행동이 넷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이러한 확고한 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미크로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강아지는 가족이에요. 예, 진짜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나 딸은 아니지만 강아지는 어쩌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나 아들보다도 그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 범죄자 아들이 있죠. 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우리 집 장미가 가족이에요. 네. 오래 같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 한 12년 같이 산 것 같은데 뭐 오래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있겠죠. 강아지가 가족이 아닌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뭐 이제 뭐 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장수라던가 뭐 이제 뭐 길고양이를 예로 치면은 이 길고양이 학대범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뭐 고양이라든가 이 강아지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뭐랄까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고양이 막 토막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왜 숨쉬고 살아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막 동물 학대하고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족이라는 의미를 절대 가지지 않겠죠. 절대로. 그죠? 그러나 나에게는 강아지가 가족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사회는 변하지 않는 특정한 이러한 도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변적이다라고 봤던 거고 사람들의 행위,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대상들, 나무,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를 뭘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에 힘을 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아지는 나에겐 가족이지만 개장수에게는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 예, 개장수에게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냥 음료수 캔 같은 거예요. 예. 그냥 빨리 그냥 마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 길고양이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 예. 밤마다 울어대는 애들. 예. 발정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번식하려고 밤마다 짜증나게 울어대고 시끄러운 존재. 예. 길에 똥 싸는 존재겠지만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고양이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귀여운 존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블루머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주정하는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사회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주정하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역으로 사회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봤던 거예요. 예. 한마디로 나치 사회에서는 여기에 선동됐던 그 파시즘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의 폐해를 전부 다 따르고 개인보다는 어떤 전체의 영광과 어떤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생명을 경시했던 사상이 지배를 했었죠. 나치가 집권했을 때. 그러한 선동당한 누구가 있었습니까? 개개인들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인간이었고 주체성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주체성은 파시즘과 나치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치라는 사회가 히틀러와 게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집결성을 띠게 되었던 거고, 그것은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나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나치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경시했던 게 아니라, 한마디로 블루머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선동당한 주체성이 결국 이러한 파시즘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방식으로서 바로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은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봤던 거. 그죠? 이렇게 봤던 게 바로 구조 기능주의였고, 이에 반대로 뭐였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건 뭐였죠? 바로 블루머 같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의미라는 것이죠. 사물에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왜 의미가 부여돼요? 사물에? 인간이 각각의 주체성을 갖고 있죠. 주체성. 인간이 각각의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사물에 부여되고, 이것이 뭘 낳는다? 정리하면 행위를 낳는다. 이 행위를 낳는 것이 결국 그 인간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들이 뭉쳐서 뭘 만든다? 바로 사회를 만들게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구조를 유지한다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회를 만든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위가 사회를 만들어낸다. 끊임없이 바꿔간다라고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기했던 허버트 조지 블루머, 우리 미식축구 프로 선수셨던 아주 대단하신 사회학자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